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테더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2천만 테더가 추가 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코인리스 마켓 모니터링에 따르게 되면 10일 저녁 8시 43분경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죠. 테더 발행사 테더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2천만 USDT를 추가 발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USDT가 1000만 달러 대규모 이체가 발생했는데 비트파이넥스에서 후오비로 이체가 되었다고 하네요. 네, 테더가 추가 발행되면 1000만 달러 규모의 이동이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테더의 경우 비트코인의 구매에 쓰이기 때문에 추가 발행이 되었을 때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오늘은 그 말이 맞지는 않았네요. 참 아쉽습니다. 테더와 비트파이넥스에 관한 의문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상태인데 테더 청문회에서조차 속 시원히 풀리지 않았었죠. 네, 과연 이번 테더의 발행 및 이체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유명 증권 분석가가 비트코인 통화 발행으로 인한 부채 없앤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유명 증권 분석가 프레스턴 PC가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하면 곧 부채가 된다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법정 통화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므로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네, 그는 이어서 비트코인 강세는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은 수요 부족이 아닌 공급 통화의 공급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자국 통화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줄어든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현재 이 기사에서 나오는 프레스턴 PC의 말처럼 자국 화폐의 가치가 낮아진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콜롬비아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암호화폐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얼마 전에는 아르헨티나에서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붙었었죠. 현 정부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느린 성장에 직면을 해서 심각한 정치적 불확실성에 맞서 싸우며 페소가 붕괴된 직후에 나왔었는데요. 네, 10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경제 상황도 크게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콜롬비아도 이제 암호화폐 규제 발의에 비트코인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했고 베네수엘라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제, 정치 및 화폐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네, 이러한 국가들의 암호화폐 거래량 증가 그리고 제도적 도입이 금융 선진국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라이트코인의 창시자인 찰리리가 암호화폐 모든 화폐 중 가장 좋은 형태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라이트코인의 창시자죠. 찰리리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슬레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가장 좋은 형태의 화폐라고 밝혔는데 그는 또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전신환과 비교를 했을 때 결제가 쉽고 저렴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비자와 같은 결제 프로세서가 아닌 은행 등 금융기관과 경쟁하고 있다며 또한 라이트닝 네트워크 및 기타 레이어 2 솔루션을 통해서 베이스 레이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네요. 네, 현재 찰리리가 라이트코인의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전통 금융시장에 있던 사람들도 최근 들어 속속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분들은 암호화폐가 가장 좋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예전에는 정말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을 했다면 현재는 어느 정도 해지 수단으로서 입지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 가격적인 측면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볼 때 올해 초에 비해서 많은 상승을 한 것도 사실이고 규제의 문제나 실질적인 유즈 케이스가 작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네, 2020년 내년 이맘쯤에는 과연 얼마나 성장해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 준비한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횡보 및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테더가 발행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하락하면서 1223만원대,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 하락하면서 21만 5천원대, 리플 XRP도 0.4% 하락을 하면서 현재 31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과 비슷한 69.7%를 유지하고 있는데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었죠. 바네크 솔리드 X 비트코인 투자 신탁 이제 개시 4일째인데 투자 금액이 겨우 4BTC라고 합니다. 네, 9월 5일부터 제공했던 이제 바네크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 투자금은 시작부터 4일이 된 시점에 총 41,400달러, 하나로 치면 약 4,900만 원인데 4BTC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게시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 전용의 상품으로서 지극히 낮은 투자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네, 바네크 솔리드 X사와 공동으로 제공하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 신탁 바네크 솔리드 X의 비트코인 트러스트 144A 쉐어스는 9월 4일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규칙 144A에 준하여 등록 면제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제공을 개시한 투자 상품으로 한때 비트코인 ETF 인가라고 떠들썩했던 상품입니다. 네, 그러면서 144A 쉐어스의 제공은 사모증권 판매로 적격 기관 투자가에 한정하고 제공되고 있는데 현재 인기를 끄는 미 암호화폐 투자 펀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 GBTC와 유사한 것으로 기관 투자자의 자금 유입에 기대감이 높아지곤 있는데 현 시점에서 그다지 반향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암호화폐 경제 분석가 알렉스 크루거는 트위터에서 144A 쉐어스가 3일 동안 이제 4BTC밖에 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적다는 듯 비꼬는 코멘트를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네, 아직은 3시 4일째라 이렇게 적은 비트코인 투자금일 수도 있지만 사실 명확한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 ETF를 가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SEC에서 현재 비트코인 ETF를 정식적으로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건만 ETF인 현재 바네크 솔리드 X에 섣불리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죠. 네, 현재 참 이제 ETF에 관해서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나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SEC의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의원은 아직까지 비트코인 ETF를 승인시키지 않은 것이 말이 안 된다면서 SEC는 구시대 산물이다 라고 신랄하게 비판까지 했었습니다. 네, 다음 달 10월에는 SEC 측에서 무조건 답을 줘야 되죠. 더 이상 연기하지 말고 비트코인 ETF 승인 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XRP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일단 XRP의 1,300만 달러 대규모 이체로부터 시작해서 5천만 XRP의 대량 이체, 그리고 1억 XRP의 대량 이체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와 이제 더불어서 연계해서 이 기사도 보겠습니다. 전 리플 CTO XRP 투매 정황 포착. 네, 글로벌 금융미디어 FX 스트리트이 이제 전 리플 CTO인 제드 맥케일럽이 최근 맥케일럽 지갑에 1억 XRP가 이체된 정황이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그가 XRP를 투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해당 물량이 곧 시중에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너무 짧게 나온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온 이 기사 내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코인매틱스의 똑같은 이제 기사입니다. 리플 전 CTO XRP를 꾸준히 대량 판매 중이라는 기사인데, 네, 앞선 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1억 XRP가 그의 지갑으로 옮겼습니다. 웨이 럴렛이 알렸는데요. 네, 맥켈럽은 2013년 퇴사하기 전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 활동을 했었고 이듬해 스텔라를 출범시켰죠.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게 되면 그는 2018년 초 XRP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200억 달러 상당의 XRP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게 되면 2013년 퇴사 때 90억 XRP와 리플 주식을 보유했었다고 하는데 전 CTO는 지난 2014년 리플과 암호화폐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매각을 지연시키기로 합의를 했지만 그의 XRP 보유분이 매각되고 있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듬해 리플은 맥켈럽이 그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2016년 초 리플의 마케팅 담당 수석 부사장이죠. 모니카 롱이 이 회사가 대규모 매각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고안된 후속 협약을 발표를 했죠. 네, 당시 롱은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제드 맥켈럽은 자신이 선택한 자선 기부금의 이제 20억 XRP를 기부할 거고 나머지 XRP 판매는 맥켈럽의 능력과 제한에 따라 XRP를 판매할 수 있으며 자선 단체도 동일한 능력과 제한이 있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맥켈럽과 그의 아이들의 나머지 XRP인 약 53억 XRP는 리플의 커스터디 계좌에 보관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맥켈럽은 이제 남은 XRP의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는 하는데 리플은 합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XRP를 출시, 그리고 통제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코인 매틱스에 따르게 되면 맥켈럽은 현재 하루에 약 12만 9천 달러 상당의 50만 XRP를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새로운 1억 XRP 이체로 인해 리플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몇 주 동안 XRP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커뮤니티 일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현재 받아오는 상황이죠. 현재 총 1억 6,300만 달러의 대량 XRP가 이체된 정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네, 이 XRP의 총 모든 XRP의 이체의 행방은 아직까지도 모르나 한 1억 XRP는 제드 맥켈럽으로 이체가 된 것이죠. 네, 제드 맥켈럽 같은 경우는 XRP를 판매하지 않겠다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다시 뒤집은 것이죠. 네, 참 아쉽습니다. 현재 XRP에 관한 소속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소식까지 나온 것이 참 아쉬운 상황인데요. 네, 호재에는 반응하지 않고 안 좋은 소식에는 반응하는 XRP의 모습이 자주 포착이 되었습니다. 현재 1억 XRP가 덤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와 그로 인해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 소식이 XRP 가격의 폭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인의 링크, 카카오의 클레이, 과연 블록체인의 대중화 물꼬를 틀 수 있을까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국내 인터넷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일제히 암호화폐 유통의 속도를 내고 있죠. 보상형 블록체인 대중화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자회사 라인 같은 경우는 이달 초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코인 거래 사이트 등록 허가를 받았었는데 이에 따라 일본 현지에서 자체 코인 링크를 비롯해 다양한 코인 거래를 중개할 수 있게 됐고 라인 메신저에 링크를 탑재한 서비스도 내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인 거래 사이트 등록제를 시행해서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코인 거래를 중개할 수 있게 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도 최근 자체 코인 클레이를 거래 사이트 업비트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상장을 해서 일본 투자자 대상으로 유통에 나섰죠. 네, 아시아 시장에서 클레이를 사고 파는 투자자를 늘려서 카카오 블록체인 클레이튼의 인지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입니다. 네, 이처럼 양사 모두 자체 코인 유통에 나서면서 보상형 블록체인 산업 확산의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라인 또는 카카오 블록체인 위에 게임을 개발한 업체는 코인을 게임 등 콘텐츠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양사의 플랫폼이 영상과 음원 소비, 그리고 온라인 쇼핑, 송금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플랫폼을 맡고 있기 때문에 메신저가 통하는 모든 곳에서 코인이 돈 대신 쓰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양사의 코인이 기존 포인트나 싸이월드 도토리와 다른 점은 현금화를 할 수 있고 동시에 자산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주식처럼 코인을 보유하려는 이용자가 많아지거나 양사 서비스가 확대돼 쓰일 수 있는 곳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레 코인의 가치가 상승을 하겠죠. 네, 다만 양사 모두 코인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국내 서비스는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네, 카카오는 정부와의 마찰을 우려해서 클레이의 국내 상장을 미뤘고 라인 또한 일본 등 해외 시장으로 타깃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터넷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대형 인터넷 사업자가 보상형 블록체인 서비스를 내놓으면 국내 업체들이 판도를 뒤집기는 어려워질 거라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아시아권 국가에서 코인을 유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동시에 국내 시장 진입을 준비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기업하면 삼성전자,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가 있죠. 네이버의 경우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코인 거래 사이트 등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10월에 네이버 라인이 암호화폐 지갑인 링크미를 정식 출시한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향후에는 더 나아가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까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미 많은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카카오의 공식 암호화폐인 클레이, 업비트 싱가포르의 상장을 논의 중이고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와 콜라보레이션으로 인해서 클레이트폰을 출시 예정입니다. 네, 갤럭시 노트 5에 메인넷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 예정인데 구매 시 2000 클레이를 지원한다고 하죠. 네, 그리고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올 하반기 카카오 공식 암호화폐 지갑 클립을 정식 런칭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관해 연구가 진행 중이고 투자를 하는 중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기업들에 반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암호화폐 기조는 아무런 현재 스탠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 아쉽죠. 하루라도 빨리 규제를 마련해도 모자란데 4차 산업에 관심이 있다면서 규제는 최상으로 하고 지원은 최하로 하는 이런 오명까지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가 다른 국가들에게 선점 효과를 빼앗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IT 국가라는 명예를 내려놓는 날이 현실이 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렵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서는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연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죠. 네, 지금 평양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내년 2월 개최된다고 합니다. 탑10 암호화폐와 협업 중이라고까지 언급이 나왔는데 평양 컨퍼런스는 스페인의 북한 비정부 기구 NGO 단체인 조선 친선 협회 설립자 알레한드로 카우데 베노스와 블록체인 자문사 토큰키의 크리스토퍼 엠스가 주최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네, 10일 평양 블록체인 컨퍼런스 주최자인 알레한드로 설립자는 블록 인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컨퍼런스가 포괄적인 콘텐츠로 구성이 됐다면 내년에 열리는 2회 컨퍼런스에서는 특정 기업 및 토큰 등과 관련한 더 명확한 주제를 토대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알레한드로 설립자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진전을 위해서 IT, 인공지능 등 다양한 신기술 사업 업체와 비즈니스 미팅 자리를 준비했다며 이번에는 탑10 암호화폐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탑10 암호화폐 관계자들이 업계 능력 있는 인력들을 많이 연결해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 1회 때는 잘못된 정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데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행히 첫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이들이 주변에 추천을 하고 도와주고 있어서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1회 때와 마찬가지로 2회 컨퍼런스에도 한국 국적자는 또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한국, 일본, 이스라엘 국민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현재 남북 관계 때문에 한국에는 비자를 이렇게 발급하지 못하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네, 지금 현재 2회째 열리는 컨퍼런스인데 저번에와 똑같이 한국 국적자는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유가 뭘까요? 네, 좀 웃긴데요. 네, 현재 북한 같은 경우는 해킹으로 인해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 2조 4천억 원을 벌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죠. 그 이유가 대량 살상 무기 WMD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다라고 나왔었는데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 이제 북한은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주장은 모략이다. 우리는 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 이번 달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연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의미로 대단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북한도 이제 현재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참 아쉽습니다. 네, 설마 암호화폐 부분에서 북한에 뒤처지는 날이 오기야 하겠습니까? 네, 정말 그러한 날이 온다면 뭐 상상조차 하기가 싫으네요. 우리나라 분발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네, 미 재무부에서 암호화폐, 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규제법 지켜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최근 시걸 만델커 미국 재무부 테러리즘 및 금융정보부 차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모든 암호화폐는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미국 규제법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 미국 재무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모든 암호화폐에게 동등하다며 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암호화폐 기본 디자인에서부터 포함되어야 한다 강조를 했었는데요. 네, 현재 미 재무부가 암호화폐에 관련하여 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얼마 전에는 미국 재무부 장관의 암호화폐 관련 공식 발표가 있었죠.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음지에서 운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서가 현재 설립되어 운영 중입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내비쳤었고 SEC를 비롯한 이제 많은 기관들,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내비쳤습니다. 네, 암호화폐를 부정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적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나오는 부정적 목적이 이제 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이겠죠. 네, 그리고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은 투기성을 띠고 부정적 용도로 사용하는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다면서 미국 정부는 이를 막을 것이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배척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현재까지 명확하게 규제가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의견이 2달 전입니다. 2달 전과 현재 미국의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요. 네, 미국에서부터 선제적인 규제가 나와야 암호화폐 산업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작년에는 미 재무부 장관이나 트럼프 입에서 암호화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것만 해도 비약적인 발전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테더의 이제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CNHT가 비트파이넥스에 상장 및 2천만 개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최근 테더사는 중국 위안화와 연동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발표했는데요. 테더는 이제 오프쇼어 해외 시장용 위안화에 패그된, 즉 고정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CNHT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ERC20 토큰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BAT,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분산형 브라우저죠. 브레이브가 일본 인기랩 랭킹에서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앞질렀다는 소식입니다. 네, 분산형 웹 브라우저죠. 네, 브레이브의 안드로이드 앱이 파이어폭스나 오페라의 앱보다 일본에서 인기가 있음에 커뮤니티 레딧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레딧으로 게시된 이미지는 안드로이드 앱의 랭킹을 제공하는 앱브레인의 스크린샷이었는데 이미지에서 브레이브 앱이 일본의 커뮤니케이션 카테고리에서 11위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파이어폭스가 14위, 오페라가 32위, 크롬이 49위 등 앱보다 상위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네, 브레이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냥 들어는 보셨을 건데 사용은 못 해보셨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긴 합니다. 네, 브레이브는 이제 이용자의 인터넷 브라우저 체험을 토큰화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기존의 웹 브라우저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획득하려고 하고 있는데 브레이브 유저는 광고를 보는 것으로 네이티브 토큰의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벌 수 있고 얻은 토큰을 레딧이나 비메오 등의 사이트의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에게 팁을 송금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지난달 브레이브는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기반 토큰을 서포트하는 암호화폐 지갑을 개발 중이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네, 태국 현지 미디어 타이그 제미너에 따르게 되면 태국 채권 시장 협회가 태국 채권 시장의 거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를 위해 TBMA는 이제 채권 등록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태국 채권 시장의 규모는 현재 3조 5천억 바트, 약 136조 1,500억 원으로 올해에만 약 1조 바트 하나로 약 39조 원 규모의 새로운 채권이 발행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앞서 5월 태국 중앙은행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8개의 시중은행 간 디지털 화폐 거래 및 결제를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통해 즉 CBDC를 통해서 분산형, 은행 간 분산형 실시간 결제 제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CBDC는 지금 거의 유행처럼 전 세계에 번져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 기관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보관 플랫폼 제미니 커스터디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해당 플랫폼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8종의 암호화폐를 지원하면서 신용정보를 제출한 기관 투자자들에 한해 암호화폐 자산의 실시간 거래를 지원한다는 게 제미니 측의 설명이었네요.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게 되면 최근 대형 석유 및 천연가스 업체들이 미국 노스다코타주에 위치한 바켄 셰일 유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엑손모빌, 에퀴너, 로열, 더치쉘 등 업체는 OOC 석유 및 천연가스 블록체인 컨소시엄은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개발 업체 데이터 건보와 파트너십을 이제 체결했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에서 연간 37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현재 41로 전날과 똑같은 공포 단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수가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아무래도 9월 중에는 다시 70, 80, 90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아직까지는 마무리된 거는 아닌데 다시 한번 4분기에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한 자릿수로 떨어지지 않은 게 좋은 것 같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